브루스 코브너 3,000달러의 기적.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신용카드로 빌린 3,000달러를 수십억 달러로 바꾼 남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브루스 코브너. 월스트리트의 전설들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대학원을 중퇴했고 택시를 몰았으며 30이 넘도록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랐던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남자였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 길을 잃은 천재. 1945년 뉴욕 브루클린. 브루스 코브너는 유대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운영했고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브루스는 남달랐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무엇이든 깊이 파고드는 성격이었죠. 그의 지적 능력은 일찌감치 빛을 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이미 또래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 철학, 정치학. 그의 관심사는 끝이 없었고 그 깊이는 교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학문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교수들은 그에게서 미래의 학자를 보았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케네디 스쿨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에서 가르치며 학문적 업적을 쌓는 삶. 그것이 그가 그린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그것이 학문의 세계에는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써야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박사 과정을 중퇴합니다. 하버드라는 황금빛 간판을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했고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버드 박사가 될 수 있는데 왜? 모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코브너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게 아니라는 느낌.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퇴 후의 삶은 암담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습니다. 정치 캠페인에서 일하기도 했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자존심은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그는 택시 운전을 시작합니다. 뉴욕의 밤거리를 누비며 그는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핸들을 잡고 맨해튼의 거리를 달릴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화려한 불빛들,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들, 성공한 사람들의 실루엣.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3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를 나온 남자가 택시를 모는 현실.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시기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택시를 운전하며 보낸 그 시간들, 바닥을 경험한 그 순간들이 훗날 그를 최고의 트레이더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시기에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패를 견디는 법을요. 2장 운명의 만남 선물 시장. 택시를 운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코브너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손에 든 책이 있었습니다. 상품 선물 거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왜 그 책을 집어들었는지는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시장.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전 세계 경제와 정치가 얽혀 돌아가는 거대한 게임. 지적 분석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전쟁터. 그는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거다. 학창 시절 정치학과 역사를 공부하며 쌓아온 거시적 사고. 택시를 운전하며 배운 현실 감각과 생존 본능. 그리고 끝없이 분석하고 파고드는 그의 성격.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버는 돈은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투자할 여유 자금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는 몇 달 동안 돈을 모아보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브너는 결심합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기로요. 3,000달러. 지금으로 치면 약 1,500만 원 정도.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미쳤어? 신용카드 빚으로 투기를 한다고. 하지만 코브너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1977년 그해 겨울. 코브너는 생애 첫 선물 거래를 시작합니다. 종목은 대두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대두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날씨, 작황,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하버드에서 갈고 닦은 분석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측대로였습니다. 대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의 계좌에는 수익이 쌓여갔습니다. 3,000달러가 4,000달러가 되고 5,000달러가 되고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수익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어느새 그의 계좌에는 4만 달러가 넘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3,000달러로 시작해 10배가 넘는 수익.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걸까요? 가격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조정일 뿐이야. 곧 다시 오를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그의 수익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23,000달러 수익에서 청산했습니다. 최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날린 겁니다. 물론 3,000달러를 23,000달러로 만들었으니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브너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분노했고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왜 나는 팔지 않았을까? 왜 나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그는 노트를 펼쳐들고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 감정에 휘둘린 순간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 노트가 훗날 그의 트레이딩 원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트레이딩은 그저 분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감정을 통제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첫 거래에서 그는 돈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기인식이었습니다. 3장 스승을 만나다. 첫 거래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코브너. 그는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의 세계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된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그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마이클 마커스. 마커스는 당시 코모디티스 코퍼레이션에서 일하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였습니다. 3만 달러를 8천만 달러로 불린 남자. 시장에서 그의 이름은 곧 전설이었습니다. 코브너는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커스와 만나게 된 코브너는 자신의 첫 거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두 선물로 돈을 벌었다가 탐욕 때문에 절반을 날린 이야기. 마커스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는데? 코브너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요. 마커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재밌군. 그날 이후 마커스는 코브너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마커스에게서 코브너가 배운 것은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 포지션 관리, 시장 타이밍 같은 기술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마커스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부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해. 코브너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의 추천으로 코브너는 코모디티스 코퍼레이션에 입사합니다. 1978년의 일이었습니다. 코모디티스 코퍼레이션. 이곳은 당시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폴 튜더 존스, 루이스 베이컨 같은 전설들도 이곳을 거쳐갔죠. 코브너에게는 최고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작은 자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은 빠르게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거래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차트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심리, 모든 것을 종합해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배경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각국 정부의 정책, 중앙은행의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매크로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마커스에게 배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모든 거래의 손절매 라인을 설정했습니다. 포지션 크기를 엄격히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 이 말은 그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코모디티스 코퍼레이션에서 보낸 5년. 코브너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회사 내에서 최고의 트레이더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월스트리트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브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펀드를 만들겠다. 사장 캑스턴의 탄생. 1983년. 브루스 코브너는 코모디티스 코퍼레이션을 떠나 독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캑스턴 어소시에이츠.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직원, 제한된 자금. 하지만 코브너의 눈에는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이곳에서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캑스턴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전 세계의 거시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통화, 금리, 주식, 채권, 상품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 단순히 하나의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의 큰 퍼즐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코브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훑어보고 각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마치 체스 그랜드 마스터처럼 여러 수 앞을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바뀌면 유럽 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동의 정치 불안이 원유 가격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달러 약세에 합의한 역사적인 순간. 코브너는 이 흐름을 미리 읽었습니다. 그는 달러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다우 지수가 하루 만에 22% 폭락한 그날. 수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지만 코브너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1990년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코브너는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한 그의 배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니까요. 캑스턴의 수익률은 경이로웠습니다. 연평균 21% 이상. 그것도 20년 넘게.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보세요. 연 21%로 20년이면 원금은 45배가 넘게 불어납니다. 캑스턴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코브너 자신도요.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포브스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한때 그의 자산은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택시를 몰던 무일푼의 남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브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언제든 나를 무릎 꿇릴 수 있다. 이 겸손함.
이것이 그를 수십 년간 정상에 머물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5장 트레이딩의 철학. 1989년 잭 슈웨거라는 작가가 코브너를 찾아옵니다. 슈웨거는 당시 마켓 위저즈라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코브너는 그 책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전설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코브너는 자신의 트레이딩 철학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말한 핵심 원칙들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원칙, 리스크 관리가 전부다. 코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빠져나올지 모르면 거래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브너는 어디서 팔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항상 손절매 라인을 정했습니다. 만약 가격이 그 라인에 도달하면 감정 없이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손절매는 보험이다. 그는 손실을 자르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로 봤습니다. 작은 손실은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손실을 감수해야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원칙, 생존이 최우선이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다. 코브너는 공격보다 수비를 중시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큰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큰 손실로 퇴장당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코브너는 절대로 한 거래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포지션 크기를 철저히 관리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거래에 대해 겸손해지는 것이다. 코브너는 자신의 분석에 확신을 가졌지만 동시에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했습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라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시나리오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안을 준비했고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포지션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을 통제하라.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탐욕, 공포, 희망, 후회. 이 감정들은 트레이더의 최대의 적입니다. 코브너는 첫 거래에서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대두 선물에서 수익을 절반 날린 그 경험. 그 후로 그는 감정 통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 손절매 라인에 도달하면 판다. 수익 목표에 도달하면 판다. 감정이 격해지면 거래를 쉰다. 규칙이 감정을 대신하게 만든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 큰 그림을 봐라. 코브너의 강점은 글로벌 매크로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개별 주식이나 상품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정치, 사회적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의 성장, 유럽의 정치적 불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자만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여섯 번째 원칙, 인내심을 가져라. 좋은 거래는 기다림에서 나온다. 코브너는 성급하게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몇 주, 몇 달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크게 베팅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움직여라. 이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6장 성공 너머의 세계. 억만장자가 된 코브너. 하지만 그의 삶은 돈을 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코브너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웠고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하버드 시절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죠. 성공한 후 그는 이 열정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줄리아드 음악학교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줄리아드,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 코브너는 이곳의 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부했고 직접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긴장된 하루를 보낸 후 음악은 나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준다. 그가 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자선이었습니다. 코브너는 교육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자신이 교육의 수혜자였으니까요. 그는 수많은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젊은 인재들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공정책 연구를 지원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했던 그에게 정책과 사회에 대한 관심은 평생의 테마였습니다. 세 번째는 후배 양성이었습니다. 코브너는 자신이 마이클 마커스에게 배웠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트레이더들을 가르쳤습니다. 캑스턴 어소시에이츠에서 그 밑에서 배운 트레이더들 중 상당수가 독립해서 자신만의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폴 튜더 존스입니다. 네, 그 폴 튜더 존스요. 역대급 헤지펀드 매니저인 그도 코브너와 함께 일하며 배웠습니다. 코브너의 영향력은 한 세대의 트레이더들에게 전해졌습니다. 2011년, 코브너는 캑스턴 어소시에이츠의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은퇴는 아니었지만 직접적인 트레이딩에서 한 발 빠진 겁니다. 약 30년간 정상을 지킨 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물러날 때 캑스턴의 운용 자산은 약 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중 하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7장 남겨진 교훈들. 브루스 코브너의 이야기. 신용카드로 빌린 3,000달러에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된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코브너는 하버드 박사 과정을 중퇴했습니다. 택시를 몰았고 30이 넘도록 방황했습니다. 첫 거래에서 수익의 절반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실패에서 그는 무언가를 배웠고 그 배움이 쌓여 결국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교훈 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코브너는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 약점, 강점을 알아야 한다. 그는 매 거래 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는지, 규칙을 지켰는지. 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투자에서든 인생에서든 자신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교훈 셋, 리스크를 관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코브너는 수없이 반복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큰 이익을 노리는 것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은 수십 번의 작은 이익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에서 리스크를 생각하세요. 교훈 넷, 겸손하라. 코브너는 억만장자가 되고도 겸손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나보다 크다. 그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시장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겸손함이 그를 자만에서 보호했고 수십 년간 정상에 머물게 했습니다. 성공할수록 겸손해지세요. 그래야 더 오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훈 다섯, 큰 그림을 봐라. 코브너는 눈앞의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넓게 멀리 봤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단기적인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 이것이 그를 글로벌 매크로의 대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오늘의 작은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방향을 생각하세요. 에필로그. 택시 운전석에서 별을 바라보던 남자.
$3,000의 빚으로 시작해 수십억 달러의 제국을 세운 남자. 브루스 코브너.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코브너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30이 넘어 택시를 몰던 그도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세요. 적응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시장에서든 인생에서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브루스 코브너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